세상이 지금 사실 엘리트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다. 릴스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팩트더라고. 아니, 선동이라고 말은 안 할게. 근데 사람들을 하나로 유니파이 시킬 수 있는 고구로는 기후변화만한 게 없다라는 거야. 조지 부시와 오바마가 11촌이다 요건가요? 그쵸. 이야. 너 참고로 믿어?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너 비논리적이네. 너 과학 모르는구나. 아하. 병신.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연애 전문가 정희석입니다. 오늘은 음모론 전문가 조준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조준호 씨가 지금 하셨던 이론이 세상이 지금 사실 엘리트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다. 요런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설명 조금 해주시죠. 원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뭔가 세상을 러닝하고 있다라는 의심은 있어요.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그쵸? 뒤에 뭐 배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정치계에도 그렇고 그런 그냥 좀 어줍지 않은 그냥 의심만 하고 살아가는데 릴스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팩트더라고. 아니 세상에 엘리트들이 조종하는 게 팩트더라고. 릴스? 제가 릴스를 그래서 출처를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예. 하나 보여주세요. 예, 하나 일단 릴스 보여주시죠. 어떤 건지 첫 번째 이건 아니고 일단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추정 자산만 680조, 스웨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이재용 씨가 자산이 얼마죠?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이게 680조 이러면 감이 잘 안 와요, 사실은. 예. 뭐 만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 단위죠, 저희는. 예, 그래서 조로 가면은 13 빌리언이면은 13조다. 18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8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30재용이네요. 그쵸. 이 가문이. 가문은. 오케이. 이재용 넷워스 그냥 개인적인 넷워스 말고요. 아니 근데 뭐 스웨덴에서 부유한 가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걸 보자고. 저기에 예. 그 아까 그 다시 그걸로 봐줄래? 넘겨봐. 여기가 EQT 파트너스라는 그 펜션 펀드가 있어요. 펜션 펀드면은 뭐 가평 이런 데서 좀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 펜션 펀드라고 하면 이제 국부죠. 국부다. 이제 스웨덴 나라를 돈을 이제 굴리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펜션이 국민연금. 연금이지. 그치. 근데 그걸 사기업이 운영하나요? 돈을 받아. 그럼 펀드를. 네네. 국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굴리는 사기업들도 있고 그냥 그 실제로 그러니까 가문이라기보다 정부에서 굴리는 그런 펀드들도 있고. 근데 국부가 어쨌든 세금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국부는 세금에서 오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를 사기업이 운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거? 사기업이 운용 잘하니까. 아하.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펀드로 이제 출자를 한다. 그러니까 출자를 해. 그 자기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로 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밀리트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170년 동안 월렌버그, 네, 버그님, 월렌버그님 패밀리가 패밀리 리에이트 비즈니스로 170년 동안 스웨덴을 사실 러닝을 하고 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를 이 가문이 170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요 국부 펀드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보면은 이재용 근데 이건희 회장으로 올라가고 또 그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있잖아.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자식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대기업들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야.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명희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서 저거를 다 러닝을 한다라는 거지. 아하,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스웨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 가문이 지금 러닝하고 있다. 그치, 여기에 이 패밀리 이 헤리티지 특정 이 월렌버그 패밀리 라인이.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죠? 요거 ABB 우리가 이제 들어본 이런 것도 있잖아. ABB 뭐 아멕시, 아스트라제네카, 뭐 EQT 파트너스 저기 있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어보기는 합니다, 솔직히. 에릭슨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에릭슨이 뭐 축구 선수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제약회사 있고 ABB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알지. ABB가 뭐 좀 3M 뭐 이런 회사일 거고 에릭슨 허스크바나 저거 오토바이 브랜드인데. 허스크바나 오토바이. 예, 저건 알아요. 범진이가 타는 오토바이. 저거고. 미도. 나스닥. 나스닥도 회사인가요? 회사지. 파트리샤인데 사브 뭐 이런 거 이제 다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테크, 뭐 방산,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 뭐 제약회사 이런 거 이제 다 쭉 갖고 있다. 아니 나스닥이 회사입니까? 나스닥 그냥 그런 뭐 표시 이런 거 GDP 약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시장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러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다른 기업들 해가지고 평균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 있는 그 나스닥 그 증시 그거를 이제 걔네가 막 어느 기업이 나스닥에 이제 증시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밸런싱이 돼. 그러니까 좀 레이블 같은 거네요, 나스닥이. 그렇지, 에이전시지. 주식 에이전시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나스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쥐락펴락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이그젬플을 가져온 이유는 네네네. 스웨덴이 사실 막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보다 작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런 큰 가문이 사실은 쥐락펴락을 하고 있다. 아하, 그리고 영향력도 상당하네요. 저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폴리티컬이나 이런 정치계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을 사실 펀딩을 했겠냐는 거야. 맞아요. 예, 로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그냥 스웨덴일 뿐이라는 거야. 아하. 그 스웨덴이 근데 사실 막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사실은 그 윗단에는 이런 엘리트들이 다 뒤에서 어떠한 조종을 하고 있다. 러닝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하. 네네. 그 그래서, EQT 펀드 저기는 저기 입사하려다 떨어졌던 데 아닙니까? 입사하려 몇 번 만났어요. 예, 알죠. 엘리트 가문에 좀 한 스푼 하려다가 한탕 하려다가 예. 안 봐주더라고요. 제가 근본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 또 더 마음 편히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월렌버그 파운데이션 보통 이렇게 저렇게 위에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이라고 뭐 하면 뭐죠? 락커펠러 파운데이션 이런 거면 이제 재단이죠. 아하. 이제 월렌버그 재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인베스트먼트 아임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저기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팔다리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프라이빗 캐피털 뭐 이런 EQT, 사브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하고 벤처 캐피털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지는데 예. 결국엔 자본을 쥐락펴락한다. 저 나라에서. 아하. 근데 네네. 요게 제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제 다른 릴스를 하나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 리프레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음모론 전문가가 아니고 릴스 그냥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많이 하긴 영상 해요.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Spent her summer building a presidential family tree, and she discovered that every single United States president, with the exception of one, were all related. And all That of has to them, be kept. every single one of them are descendants of one single What? person, the former king of England, John Lackland, who signed the Magna Carta in 1215. Nobody had put this together before because most genealogists only focused on the male side of the family. But she went ahead and put together the male and female lineage of every single president and discovered that every one of them are related, except for Martin Van Buren. 이분은 아웃사이더. 마틴 벤 뷰른도 이따 나무위키 좀 봐야겠네요.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이야. Howard Taft, and President Barack Obama. 오바마 형님까지? Trace them all back to 흑인이라 아닌 줄 알았는데. ancestor. There are cousins and all grandsons of John Lackland. 요분 지금 생사 여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래서 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해석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네. 저 여자인 애가 여자 선배님이 여자애가 그 여름 방학 프로젝트로 그냥 이거 대통령들 어디까지 다 커넥트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패밀리 트리를 그냥 쭉 한번 그린 거예요. 네네네. 리니지를. 네네네. 근데 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연결이 되더라.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들이 다 그 가족끼리 연결이 돼 있다. 그게 누구냐면 존 레클랜드라는 1215년에 매그나 카르타를 쓰신 어떤 영국의 어떠한 피규어인데 매그나 카르타가 뭡니까? 존 왕이에요. 존 레클랜드. 존 왕이면 중국계인가요? 잭슨 왕 아니고요. 네네. 실망한 귀족과 기사가 뭐의 지지를 받아 국왕과 교섭하여 받아낸 일종의 법률적 계약서로 서양식 입헌주의의 시작을 상징하는 무서로 여겨진다. 입헌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법적인 그런 거 아닌가? 뭐 공화주의 그래. 그러니까 리퍼블릭 그러니까 그런 그 컨스티튜션 리퍼블릭 이런 거지. 헌법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헌법이 국민보다 위예요. 국가보다 위고 대통령보다 위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리바운드처럼 헌법을 지배하는 자가 국가를 또 지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들으면서 한 이 생각이 이 사람이 그 퀸 엘리자베스 요 가문이랑 비프가 있었어. 아하. 이 왕족이랑 어떠한 비프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fuck you 하고 나는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보다 더 높은 걸 만들겠다. 아하. 요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민주주의적으로 가겠다 나는. 왜냐 왕이 다 이제 러닝시 타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조금 시작하는 어떠한
시작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팩트입니까? 솔직히 믿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봤는데 이 웹사이트가 조금 서스하긴 해요. 근데 패밀리 릴레이션십은 조지 부시와 조지 부시와 This 바락 has been 오바마. proven for a 버락 long time. 오바마가 예. 11번째 그러니까 11촌이다. 요건가요? 그쵸. 11촌이라는 거죠. 이야, 11촌이 맷 오피셜 왈 proven for long time이라고 합니다. 요거. proven for a long time이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I think 11촌이건 it's admitted by both of them. 근데 이제 뭐 11촌, 15촌, 20촌, 25촌까지 가면은 저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에이, 바락 오바마랑 15촌 내도 아니,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버락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박정희 선생님이나 노무현 선생님이나 어허. 이런 분들을 제가 20촌, 25촌까지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한민족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랑 또 다른 것 같아. 한국은 조금 더 뭔가 클로즈드 업 돼 있는 느낌, 예, 헤리티지가. 근데 미국은 이제 워낙 와일드 웨스트니까 예. 11촌 한다라는 게 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엘리트들이 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자본적으로만 보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대다수의 자본을 컨트롤하는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이제 릴스 이거 보면서 열 올린 겁니까 혼자? 아니 이거는 사실은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 근데 이제 그냥 합리적 의심일 뿐이었던 거죠. 예. 어차피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내가 뭐 재벌 될 수 있겠니? EQT도 지금 입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EQT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사원으로도 입사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겠어? EQT에 내가 그쵸. 위력 어떻게 가겠어?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릴스를 보니까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돼 이런 있다. 그 소사이어티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구나.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엘리트 분들이 이제 어떻게 힘을 유지하냐면은 마법을 쓸 줄 안다. 블랙 매직 뭐 이런 게 이런 많죠.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조준호님. 저도 그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예, 블랙 예, 예. 매직이라는 게 그 카메라는 아니죠. 블랙 매직 카메라 아니고요. 예. 그 아이즈 와이드 셧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아하. 그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명장이죠. 네네네. 네, 전 세계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이제 감독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컨스피레토리얼한 영화를 하나 음모론적인 영화를 하나 던지고 갑니다. 아하. 하필이면은 요걸 내고 돌아가셨네요. 네, 99년도에 요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허. 이상한 그 엘리트들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예. 마스크를 쓰고 막 집단 선교를 한다든지 막 이상한 막 그런 뭐 리추얼 같은 것들을 벌이는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서민들 혹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기괴해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 영화의 프레미스가 어떤 거냐면 톰 크루즈는 예. 그냥 일반인이야. 네네네. 그냥 의사야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좀 이제 일반인 중에 이제 가장 탑으로 간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 의대 가가지고 셀프 메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톰 크루즈는 그 사람인 거야. 뭔가 의대를 갔다. 의대 가서 의사야. 근데 어떻게 하다 얘가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 되게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페이션트로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 파티 놀러 와 한번 캐주얼하게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일마리가 막 풀리면서 얘가 이상한 곳까지 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런 배후들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영화. 이런 리추얼을 이제 일반 시민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픽션 영화지만 이게 논픽션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뭐 거기에 굉장한 심볼리즘이 많아요. 근데 스탠리 큐브릭 씨가 사망을 어떻게 하셨죠?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1999년도에 나왔는데 예. 영화가 방영을 하고 뭐 몇 주 뒤인가 갑자기 예. 돌연사를 하셨어요. 에? 예, 그게 몇 주 뒤에 했다고? 몇 주 뒤에 이제 개봉 앞두고 사망. 사인이 뭡니까? 뭐 갑자기 생각 그냥 이게 그게 사실 이유는 몰라요. 없나요? 이유는 잘 몰라요. 좀, 이거 나무위키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상 그 사망 거 조금 알아봐 주세요. 사망 성향 이분이 근데 진짜 개변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안 좋은 면이 아니라 진짜 긍정적으로 개변태예요 진짜. 그리고 긍정적 변태다. 그리고 진짜 미친놈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분은 진짜 팬이어가지고 예. 그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완전 넘버 2가 있었어요. 그 영화 세트장을 다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야, 몇 주 뒤도 아니고 마지막 영화인 아이즈 와이드 셧의 가족 및 동료들을 맞아요. 위한 상영회가 끝난 지 며칠 후에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하고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근데 뭐 그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막 건강상에 문제가 있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연사로 돌아가시. 그래서 뭐 그 영화와 뭐 이거에 대한 또 음모론도 또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저런 재단들 있잖아요. 예. 월렌버그 재단, 뭐 로커펠러 재단, 뭐 월튼 재단도 있어요. 그 네네. 월마트.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이제 뉴먼이고 이제 요런 그 영국
1200년도 영국 아하. 왕실에서부터 내려서 와서 사실 이제 리얼 올드머니? 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 이 사람 존 렉클랜드라는 사람이 1215년도에 매그나 카르타를 쓰면서 사실 그 민주주의 웨이브를 불어일으켰고 아하. 그러면서 그게 이제 트리클 다운 돼가지고 1700년대에 이제 미국까지 왔다. 요게 이제 저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의 이론적인 분석, 정치, 문화, 경제 전문가로서 저의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통 왕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그렇죠. 마그나 카르타를 쓰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어요. 힘이 노출이 됩니다. 이 새끼가 왕이다. 얘만 죽이면은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위험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헌 군주제 아닙니다. 시민 선배님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해놓고 지들이 뒤에 다 헤쳐먹는다. 좀 이런 거잖아요. 그치 이제 그냥 그 컨트롤은 사실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조금 더 비하인더 씬으로 이제 BTS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또 길로틴을 안 꺼내겠네요. 좀 더 이제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떠한 예. 그런 헌법 아래서 자기네들은 프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이제 프리덤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렇긴 뭐, 합니다. 뭐 프리덤 투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뭐 이런 프리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굴러가거나 이런 파워 다이내믹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네. 이런 지금 엘리트 가문들이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요. 예. 팟캐스트에서 얘기해야죠. 뭐. 이거밖에 없어. 뭐 이거 말고 할 게 더 있습니까? 뭐 그냥 갑자기 떠들기? 뭐 혁명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긴 하죠. 그냥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뭐 EQT를 뭐 업자 뭐 이게 아닌 거야. 나는. 예. 그냥 인지를 하자라는 거지. 아하. 이렇게 판도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릴스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 이분으로 가주세요. 이분이 좀 전문가 관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짓말이다. 네네. 이런 거 이제 내가 알면 알수록 근데 이분 편집 스타일이 너무 릴스 편집을 잘해가지고 좀 그리프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은 볼게요. 컨텐츠 크리에이터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좀 봅시다. And I see everybody's walking around normally, looking at their phones or whatever. Either they've figured out a way to make peace with this, or they're completely ignorant, simply blindly participating in this system that is totally rigged against the common people.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짓말이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거짓말이고 네네. 사실 다 뒤에서 짜고 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파고 팔수록 이 시스템이랑 이혼하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유나바머 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뭐 고기 그 익스트림으로 가면 이제 크라신스키까지 가는 거지. 그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한 어떠한 실망감이 엄청 큰데. 그렇죠. 실제 사람들은 그냥 폰 지나가면서 그냥 폰 하면서 간다라는 거야. 산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양이죠. 양.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인위적으로 평화를 이 팩트랑 평화를 이루어서 그냥 모르고 살련다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그냥 아예 무지해서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건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아하. 근데 내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세계는 거짓말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move forward 할 거냐. 예. 이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안 거야. 예. 컨펌이 된 거야. 팩트로. 엘리트들이 조종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을.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데 여기서 또 뭐 좀 패시미스틱하게 가거나 아니면은 좀 나일리스틱하게 가거나 이러면은 좀 니체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니체 뭐 어떤 쪽인 거죠? 나일리스트 쪽이잖아요. 아닌가? 맞긴 하죠. 그냥 예. 이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삶은 미닝리스다.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야 요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니체 철학이 그건가요? 저 잘은 몰라요. 예. 그런 것 저도 같습니다. 니체를 그냥 피규어로 얘기했는데 네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네네. 니체가 좀 그런 쪽인 걸로 알고 어쨌든 있어요. 뭐 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문가였으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하고 사업하고 이런 건데 예. 결국엔 다시 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시전 트리가 내리는 거야. 여기서 내가
실망하고 fuck the world 하면서 hateful하게 살아갈 건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리젠트먼트를 갖고 나는 이 세상은 이 삶은 글렀어. 다음에는 재벌로 태어나야지.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어떠한 나의 가족 리니지를 바꾸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뭐 가문을 더 업리프팅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뭐 EQT나 이런 데에 내가 침입을 해가지고 저기에 내가 편승할 건지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면 저런 엘리트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저런 뭐 나는 블랙락 가고 싶었어. 난 블랙락에서 프라이빗 텍스 하고 싶었어. 나는 어차피 저 사람들이 존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조인해야지. 요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저를 안 논하니까 그럼 그냥 창업을 해야지. 네네네. 창업을 해서 뭔가 APR 뭐 이런 회사들처럼 몇천억짜리 이제 회사 만들고 뭔가 나의 가문을 바꿔야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가고. 근데 이제 그걸 아무리 찍어봤자 저희가 연장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카카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그 징역을 받으셨어요. 최근에. 뭐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는 자세하게는 연장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민간인 주제라면 그냥 하등 닌겐이라면 카카오 만들어도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탈출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시스템의 노른자 안에 들어가는 꼴이겠지. 근데 그쵸. 뭐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의 내 삶에 있어서 컨트롤이 있느냐, 남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냥 이런 웨이브에 휩쓸리는 사람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웨이브를 타는 아니면 웨이브를 만드는 사람으로 갈 거냐의 차이인 거지. 근데 김범수 의장은 이제 내가 그럴 거면 내가 웨이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창업을 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이즈 와이드 샷 영화로 넘어가서 블랙매직이라는 저희가 지금 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상류층 혹은 뭐 reptilian일 수도 있고 그런 흑마법을 할 줄 아는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가문이 펼쳐지는 저런 서스 파티가 사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 그게 그 로스차일드 초현실 파티 한번 쳐주실래요? 갑자기 요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떠한 따님께서 자기네 이제 집 그분들은 집이라고 안 하고 뭐 샤토라고 하더라고요. 샤토에서 펼쳐진 파티인데 이게 진짜 로스차일드 파티 가문 사진이에요. 초현실 컨셉을 기반으로 한 파티인데 요게 그 50년 전. 50년 전에 이거 사진들이 많은데 그 어떤 사진 중에는 그 아기 인형을 절단시켜 놓고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올린 사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직도 그 최근에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그 왕실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 뭐 젠슨 황, 뭐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미팅을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그 파티 같은 것들. 젠슨 황이 또 그 우리 동양인 대표로 나가셨잖아요. 동양인 유일하게 한 명 있더라고요. 아시안 레프레젠티티브가 드디어 한 명 생겼어. 영국 왕실에. 근데 그거 한번 띄워줄래요? 그 최근 Matt, can you look that up too? The latest 다 오겠죠. 이제 테크 빌리언 애들 다 나오고 이제 정치계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다이버시티 용으로 젠슨왕까지 이제 그리고 그 인도 분도 한 분 계시고 흑인 분도 한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한 명씩. 한 이제 전 세계에서 한 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토큰으로 뽑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실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인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저 차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마스랑 적 뭐 이런 사람. 저 친구도 있네. 그 오픈AI 그 뭐야? 그 동양인 친구. 메타의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 저 친구도 저 뉴페이스네. 친구 대단하네. 팀 당연히 있고 팀 쿡. 알렉산더 왕 저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대단한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창업하면은 낄 수는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창업했잖아. SPNSTV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까지는. 저거는 이제 당연하지. 저거는 이제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SPNSTV 그럼 맥스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희요? 뭐 그냥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골드 멤버십 정도?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제 매니지하는 크리에이터 정도까지. 왜 송기령 씨 사진을 왜 띄운 거죠, 호로 씨? 왜요?
또 이제 그 한국도 문학의 또 다른 이제 종로구에 또 다른 시크릿 소사이티가 있어요. 예, 그건 예.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송필영 추첨 박사님의 한번- 거대 저택에서 하는 어떠한 일종의 파티가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근데 말을 좀 아끼긴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구나. 요렇게 이제 파트가 되면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네. 그렇죠. 왜 말해줘? 왜냐면 이게 NDA 사인을 해야 되거든. 그쵸. 아니, 우린 사인은 안 했는데 이게 막상 들어오면은 말 좀 껄끄러워요. 근데 이해는 되네요. 단돈 5,000원에 연장전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000원, 예, 가격 5,000원입니다. 저희 그것도 임태구 모이면은 꽤 돼요. 그래서 호 작가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할 말 없으시니까 왜 마이크를 그냥 뭐 던지세요? 좀 궁금해가지고. 예. 젊은 친구로서, 어린 친구로서 지금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엘리트들이 다 조정하고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좆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좀 어떤 기분이십니까? 역시 젊네. 아직 호프필 못 아니 버린. 근데 이게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마법의 단계에 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줄게. 카스트 제도로 보여줄게. 예. 카스트 여기 맨 위에 누가 있어? 영국 로스칠드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다음 여기 밑에 기업가들 뭐 있는 거야. 은행가죠. 은행가들, 기업가들 있는 거야. 뭐 이제 그것도 기업도 막 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메타 정도로 막 몇십 조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테이블이 얹어. 예.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뭐 있어? 그럼 정치인들 거기 있죠. 정치인들 있고 뭐 이렇게 내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인 거야. 지하죠. 지하야. 그래서 지하 15층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진짜 우리 SBS TV 뭐 진짜 좋은 케이스로 뭐 500억, 1000억 기억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직도 구둥이에요. 이 그쵸. 피라미드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은 사실은 그거 그냥 이런 좀 엘리트 정치인분들을 컨트롤하는 엘리트 그림자 집단이 이 새끼 감옥 보내라. 끝이에요. 진짜로. 덜트 좀 찾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뭐.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덜트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뭐 당연히 제가 그거를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내려면은 충분히 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85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시킨 사건.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호루 씨? 예. 씨, 예. 네네. 수금을 했다. 예. 해체를 했다. 요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독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최순 땡 씨도 이제 좀 뭐 그런 유명한 일이 또 있었지 케이스죠. 않습니까? 제가 뭐 이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벌가 분들이 다 청문회 오셔가지고 정쟁에 이런 협착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아직은 재벌가보다는 정치인분들이 입김이 좀 세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한국은 청렴해요. 아하, 네, 한국은 클린하다. 굉장히 청렴한 편이에요. 오히려 클린하다. 네, 청렴해요. 어디서 그렇게 보면? 그냥 청렴해요. 청렴한 것 같아요. 그냥 청렴해요. 청렴한 그냥. 것 같아. 한국은 깨끗해요. 그래서 맞아, 한국은 한국까지 깨끗해요. 갈 필요는 없고 맞아, 왜냐면 우리는 맞아. 백인들은 아니잖아. 그쵸. 이 영국인들, 악질 영국인들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영국인들이 악질이지 저희 영국아- 한국인들은 진짜 좋은 분들밖에 없고 악질 영국인들은 청렴하고 아니어서. 깨끗하고 대한민국 주권,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밖에 없다는 점 SBS TV는 오늘 다시 공표를 또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빙 포워드 어떻게 이 사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바밍타이거 무빙 포워드 뮤비 봐야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당하고 있는가를 그 테크닉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맞네요, 이런 맞네요. 뭐 블랙 매직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저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블랙 매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어. 그쵸. 흑마법 저런 그래. 저런 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저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기묘하게 어떠한 거에 섞는단 말이야. 그런 맞아, 메시징이나 이런 거. 음악도 서태지 음악도 사실 거꾸로 들으면 이제 악마 숭배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심볼들이나 뭐 영화 뭐 이런 미디어 개업으로 이제 보통 이런 브레인워싱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시대의 브레인워싱은 브레인워싱의 테크닉은 뭐냐?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발전, 테크의 네네.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길거리에 보면 다들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다. 모든 거에 이제 원초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굴러가고 이런 거를 뭔가 질문하고 막 크리티컬리 띵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릴스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의 마인드가 저절로
디스트랙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중요한 키 포인트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인포트레이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쨌든 엘리트 기준,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릴스 알고리즘에 또 해답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뭐 더블 사이드 이런 소드인 게 그러니까 예, 양날의 검인 게 예, 사실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차용한 많은 테크놀로지들 있잖아. 그게 인터넷으로부터 좀 되게 크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한테 좋은 거야.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떠한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을 하고 예.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뭐 어떠한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쵸.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트로잔 호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처럼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와 근사하게 들어와. 야 되게 좋다. 우리한테 좋은 것처럼 들어와. 야 문자 R 충전 안 해도 된대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지. 국제 전화하면서 카드 안 써도 돼. 예. 이제 인터넷으로 전화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그런 베네핏과 엄청난 그런 컴포트랑 컨비니언스를 주는 어떠한 대단한 테크놀로지로 이제 우리한테 일상에 이제 침투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로잔 호스가 열리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어떠한 그런 행복함을 뺏어간다든지 우리의 포커스를 앗아간다든지 뭐 우리의 뭐 코티솔 레벨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릴스 지금 테마가 갈라치기가 많습니다. 특히 남녀 성별 갈라치기가 심각합니다, 진짜. 근데 이것을 정치계 전문가로서 정치, 문화, 젠더, 연애 전문가로서 네. 이런 갈라치기 쇼츠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 100% 올가닉하게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나라들의 출산율 저해를 위한 정치적 공작인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토픽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음모론들도 사실 제가 알고리즘을 떠서 본 거긴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모 나라에서 그런 좀 정치적인 이제 갈라치기를 조작을 한다, 유발을 한다. 이거는 프로분 됐죠. 댓글 부대를 투입해서 이런 남녀 갈라치기.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그 대략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아마 그 여성 여초 사이트가 이제 그 쭉방 뭐 이런 곳이었고 그리고 남자 사이트는 뭐 DC였나 루리웹이었나 뭐 어쨌든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은 뭐 알고리즘 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트리거 포인트는 뭐 일본 여성분, 한국 남성분이 뭐 결혼을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는다. 전쟁터입니다. 그 댓글창이. 이제 한국 남성분들은 한국 여성분들을 비하하고 또 바이스 벌써 이런 식으로 비하가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이게 옛날 10년 전 남초 여초 카페 분위기 다 JPG. 자, 한국 남자가 좋다는 일본 여자들의 글에 대한 알싸 반응 봐봐요. 이와이 존나 옛날인데? 난 일본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좋아요. 뭔가 착각하는데 한국 여자가 더 좋아. 한국 여자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여자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 때는 어쨌든 근데 저게 저 위로 올려보세요. 저게 요즘 인스타 댓글 저런 게 이런 편안한 바이브가 없다고. 지금 누가 나는 한국 여자가 더 좋은데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때는 순수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 그냥 의견 피력하는 게 다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신토부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갈라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본 쭉방 댓글은 봐봐요. 근데 왜 나랑 안 사귀어주는데 개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훈훈한 바이브가 연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라이트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도 한국 남자가 더 좋아. 너네 한국 여자가 좋아. 나도 한국 남자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뭐 어떻습니까? 양남이 뭐 어쩌고, 쌍욕밖에 없어요. 일녀가 어쩌고, 국제 결혼이 어쩌고. 이런 혐오적인 댓글, 혐오적인 언론 분위기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긴 해.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군사적, 문화 전문가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그 추가하고 싶은 게 어쨌든 이거는 디지털 세계잖아. 예.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런 갈라치기나 디비시브네스가 되게 판을 쳐. 예. 근데 나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그거를 경험한 적은 없거든. 누가 그렇죠.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 건모의 십새끼야 뭐 이런 적은 없어 나한테. 그렇긴 하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단 말이야. 예. 뭐 너 말고는. 근데 이제 막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예, 근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좀 자아분열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선 그런 게 없는데 예, 인터넷의 어떠한 그런 판 때문에 그런 그게 액츄얼라이즈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이드일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100%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이러한 판이 깔려 있으니까 나도 동참해야지라는 어떠한 굳이 실제 생활에서는 안 했을 법한 말들이라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럼 나도 이게 맞아. 이러면서 댓글에 대해 이제 어떠한 조작이 되는 거지 나의 마인드가. 국가적 이거는 정신 세뇌입니다. 그치. 예. 그냥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택틱이 있고 또 테크놀로지 요런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근데 일단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금 갈라치기 컨텐츠를 좀 즐겨보는 호 작가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또 익스포즈를 좀 어떻게 하시면.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금 한국의 이런 좀 갈라치기 문제라든지 성별 갈라치기가 제가 보기엔 제일 심해 보이거든요. 성별 뭐 정치 뭐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고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는 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호. 소년 레프레젠테티브. 중학교 3학년 시절 2018년 온갖 그 메갈리아 뭐 일배 이런 거. 일배 뭐 극단적 뭐 페미니즘 뭐 극단적 뭐 DC 뭐 야겔 뭐 이런 게 막 일단 앞에 네, 극이 일단 붙어야 극이 돼요. 앞에 붙는 극이 그런 분들이 저랑 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은 나이대 남자애들 알고리즘에 다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대남이란 막 말도 생기고 한 것 같거든요. 롤대충 이대남 이런 말들이 있죠. 자라가지고 근데 저조차도 아직 그때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 그리고 나도 최근에 무슨 우리가 피해자예요. 나는 그때 한국에서 안 자라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나는 최근에 뭘 본 게 그 한국 교사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린 막 초중고 학교 애들이 막 일배 거리면서 막 뭐 그 막 전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라는 거야. 새로운 문화다. 그냥 코드인 거야, 이 어린 애들의.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갈라치기의 어떠한 끝판왕인 거지. 그쵸. 왜냐면은 좌우로 갈라치는 거, 뭐 남녀로 갈라치는 거보다 흑백적인 게 더 어디 있겠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레비톨로 가자면은 201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해입니다. 2016년이죠. 아니네요. 어쨌든 뭐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근데 너무 이런 갈라치기에 2018년도부터라고 하면 지금 7년 정도가 지났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런 일배충 이런 컨텐츠 보면서 좌측 정치 인사를 모욕한다든지 한국 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반대 여성 측에서는 이런 조금 뭐 메갈리아 이런 걸 하면서 한남들이 뭐 성기가 작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무의식적인 어떤 영향을 끼쳐서 되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는 팩트인 거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상을 익스플레인을 잘했잖아. 애널라이즈를 잘했어 분석을.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원래 가틀치기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일단은 맞아요. 이게 first step이야. 우리는 피해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라고까지 나는 빅터마이즈는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 맞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진짜 피해자야.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떠한 이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없고 그냥 뭐 족밥들이잖아. 그냥 어린 애들이잖아. 그냥 추조에 뭘 알아. 근데 그쵸? 그냥 알고리즘 뜨는데 이제 핸드폰은 이제 다 이제 있단 말이야. 근데 핸드폰에 그런 알고리즘 침투가 됐어. 그럼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그냥 그걸 수용할 수밖에 그럼 그냥 보는 걸 다 믿는 애들인 거야.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택이 쌓여서 2025년까지 왔는데 일단 그 현상을 우리가 다 커버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인지가 얘기한 것처럼 시작입니다. 이 엘리트들이 조종하고 있어. 맞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하드필이지만 삼켜야 돼요. 예? 아하. 예, 이거 나 인정하기 싫어요. 우린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하드피를 삼켜라. 삼켜야 돼요. 일단 우리는 다 양이다. 노예다. 아니 노예는 아니고 양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족밥이다. 울프들한테 양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아하. 보더콜리들이 이쪽으로 가. 알고리즘 이쪽으로 가. 여기가 출구야. 여기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들어간 거야 여기로. 그럼 여기서 이제 양에서 벗어나려면은 일단 인지를 하고 나는 양이구나. 난 양이구나. 난 여기서 지금 양치기 당했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넥스텝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넥스텝이 있습니다.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쪽으로 가시겠다. 왜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예. 양이야. 안 바뀝니다. 내가 뭐 노력적인 아웃풋으로 나의 양을 늑대로 어떻게 바꿔요? 양이야. 그럼 이제는 자기 합리화밖에는 길이 없다. 외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바꿀 수 있는 건 내면밖에 없어. 내면에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꿈꾸면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종교 말고 있습니까, 그게? 종교. 그러니까, 영적 성장 말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포인트인 게 왜냐면 예. 내가 느끼기에는 이 과학. 그러니까 내가 테크를 어떠한 그 택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테크놀로지나 예. 뭐 이런 테크놀로지의 개발.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과학이 나타나고부터 사실 종교는 무효화가 됐어.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왜냐면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이제 팩트가 말이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너 창조론 믿어? 병신. 이게 된 거야.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학화된 사람들이다 이거야. 시빌라이즈된 사람이다 이거. 아무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창조론을 믿지 않는 팩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로지컬한 사람들이다 그냥 이거야. 존나 팔짱 끼고 무태안경 치켜 올리는 그런 충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금 너 창조론 무태안경을- 믿어? 너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너 비논리적이네. 너 과학 모르는구나. 아하. 병신. 요렇게 이제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과학의 발전과 특히 진화론이 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예. 진화론과 창조론이 되게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하나밖에 여기서는 팩트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왜냐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여기 같이 이게 메시가 안 공존은 되는 불가능합니다. 상황이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가 여기서 갈라치기가 된 거지. 예. 내가 종교로 창조론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학으로 가서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저도 살면서 진화론을 다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종교 전문가로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해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인 정의석의 공식적 입장은 창조, 진화론입니다. 창진론. 창진이다. 그게 뭐죠? 왜냐면 근데 이게 아마 누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가 지금 그 본 다수의 릴스와 너의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떠오른 거예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창조론을 부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왜요? 아니 어디서 나왔는데? 툭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진화론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빅뱅 빅뱅 어디서 나왔어요? 씨앗에서 나왔죠. 에? 씨앗에서 폭발해가지고 빅뱅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작은 씨앗이었다가 이것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됐다가 빅뱅 이론 아닙니까?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두 개가 이렇게 크래시하면서 어떠한 빅뱅이 일어났다. 그렇죠. 크래시를 했던 크래시 한 건 어디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데? 우주 창조론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백트랙을 하면은 무언가가 창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금발의 백인의 키가 185인 이스라엘인이 만들었다는 모르는 거죠. 그치. 근데 창조론 자체는 이거는 물리적인 팩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와? 빅뱅 이론도 씨앗에서 팽창한 건데 그 씨앗은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왔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는데? 이런 어쨌든 그 어떠한 것이 창조가 될 수밖에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종교 전문가적인 팩트적인 논리이고 팩트는 뺄게요. 아니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진화를 했다. 요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트루다. 창조 진화론적으로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를 적당히 섞은 서론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 창조론은 뭐지? 하나님께서 진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포를 만들어서 그 세포가 인간까지 진화를 했다. 예, 뭐 그러니까 너의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트레이스백 하자면 어쨌든 어떠한 디바인 피규어가 이러한 뭐 빅뱅이나 뭐 이런 씨앗을 결국에는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이게 뭐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진화가 됐다. 근데 뭐 종교 전문가로서 또 이걸 또 쉽게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네. 인간을 떠올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어떠한 정말로 전지전능한 것의 인간적인 표현 버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인간 형상화. 왜냐면 인간으로서 그 전지전능함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치. 이해하면 내가 신이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쨌든 이것을 휴먼 폼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메타포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러면 좀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어떠한 디바인한 무언가. 근데 이것은 인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있는 그 것이에요. 단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연기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가 저의 종교 철학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오케이. 땀이 나네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이제 뭐 almost doesn't matter.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irrelevant 하다고 생각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막 공상하는 거는 뭐 당연히 밸류가 있겠지만 큰 토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여기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종교나 이런 그런 막 화석적인 그런 인스티튜션들 있잖아. 화석적인 화석적인 인스티튜션 있잖아. 예. 뭐 고고학적인 그런 뭐 예수 뭐 예. 불교 뭐 이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석들 네네. 그런 것들에 어쨌든 진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지전능함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하. 지금 이제 이 사회에서는 모랄 컴패스가 없어졌어.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무인 상황이야. 시그니엘 60평 이주가 해답이라니까 그들에게. 지금은 그냥 돈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 세상이 다 좋나 봐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그 뒤에 배우들이 있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모랄 컴패스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예. 나의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근데 지금 뺑뺑이를 참 20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가? 그거를 예, 내가 그냥 화석적으로 다시 그럼 나 예수를 믿겠어. 왜냐면 그게 가장 세이프해. 가장 그쵸. 쉬워.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는 문헌이 많아요. 진리들이 다 있고 시간을 타임레스하게 어떠한 세대적인 시간을 went through 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진리가 있는 것도 팩트야. 예. 그러나 내가 이 화석적인 팩트에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얼터너티브를 내가 창조를 할 것이냐 요거에 지금 가로길에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이것은 저의 또 굉장히 주제 넘는 발언이라는 것을 또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하실 분들에게는 미리 사과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정의석의 종교관에 따르자면은 전지전능함은 존재하고 이런 종교들 기독교, 불교 이런 기타 종교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그 전지전능함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믿고 불교 믿고 요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믿음 신앙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냥 나의 마인드셋이 그것을 중요한 것이다. 전지전능함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여기까지 갈게. 나도 신앙을 품고 싶어. 근데 그 신앙을 내가 나보다 어쨌든 그냥 내 개인적인 레벨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자. 그냥 나한테 규율을 생겨. 나는 이런 일을 안 해. 나는 뭐 밤에 11시에 릴스 안 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나 신앙을 믿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어떠한 더 큰 파워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나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 왜냐면 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뭐 사람이라고 보지만 이 피규어는 앤서를 다 갖고 있고 내가 이 사람만 믿으면 나는 어떠한 광명을 이룰 수 있다. 그쵸.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에 리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어떠한 규율을 세팅하고 난 밤 11시 이후에 릴스 안 봐. 근데 밤 11시 이후에 릴스 보고 싶으면 그냥 보는 거야. 왜냐면 그쵸. 나보다 더 큰 피규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어떤 거에 기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을 그만큼 얻으려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거에서 나는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그거보다 좋은 해답이 없다라는 거야. 저는 요즘 기독교 쪽 보고 있기는 합니다. 기독교랑 원래 또 플러팅 이제 중? 그 불교 이제 불상에 있는 걸로 아시다시피 저도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불교가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의지할 게 없어. 석가모니 선배님은 자신을 의지하래. 그치. 근데 나는 병신인데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그치. 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는 나한테 의지할 수 없는 게 나는 나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그 앞뒤가 너무 달라. 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한때는 이랬다가 또 나의 어떠한 호르몬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쵸. 한때는 또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예. 내 자신을 믿냐고. 왜냐면 내가 계속 다른데. 그쵸. 그래서 뭔가 내 자신한테 의지해서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규율을 세팅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런 완벽한 존재를 내가 결국에는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제 그 휴대폰 바탕화면 어제 새로 받은 아이폰 17 프로의 휴대폰 바탕화면은 7대 최종이 적혀져 있다는 점 저희 기독교 시청자분들에게 세븐 또 테스트먼트. 예, 그걸 그럼 좀 그건 한번 읽고 갑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드 테스트먼트 3개 한번 예. 읽읍시다. 그러니까 종교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그 맹점은 전지전능함은 있다. 그리고 이런 종교들은 그 전지전능함으로 가는 다양한 패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7대 죄악의 종류. 제가 왜 이거를 바탕화면을 했냐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요거 7개만 안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만, pride.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치. 시기, envy. 다른 사람이 자기인 걸 부러워하고 그들의 성공이나 재능을 질투하는 감정입니다. 불과 1시간 반 전에 이 죄를 우리 모두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다 질주리고 분노,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나태,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맡은 바를 소홀히 하는 태도, 탐욕, 돈, 재물, 소유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 탐식, 먹을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필요 이상으로 먹거나 마시는 행위, 색욕, 육체적인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 요것만 안 해도 행복합니다. 죄인이네요. 아멘 아닙니까? 예,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근데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한테 조금은 비프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 광명으로 가는 포인트가 기독교는 버스 타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G버스 타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인데 어떠한 길트 기반이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기반으로 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가 어떠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는 죄인이고 너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를 따라라. 약간 이거거든. 약간 사디스틱적인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디스틱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예. 당신 얘기한 거고 예. 저는 근데 어쨌든 죄책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떠한 도덕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아하. 불교는 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는 좀 좀더 칠시시긴 해요. 그러니까 칠시도 좀 방임 쪽에 가깝죠. 좀 더 긍정에 가까워. 그러니까 긍정이다. 너가 잘못했다라기보다 너가 여기서 마음을 제로 고치고 너한테 셀프 임파워먼트를 하면 너는 빛을 볼 수 있어. 좀 요런 셀프 임파워먼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불교가 또 한 긍정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정의 끝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 기본적인 교리가 뭡니까? 씨발 의미 없어. 씨발은 왜 붙여요? 아니 의미 씨발이 왜 붙어요? 아니 좀 강조를 하려고 한 거고. 존나 의미 없다. 야, 뭐 의미 없어. 아니 시다르타가 앉아서 자기 그 사람들 야나 살아봤는데 존나 의미 없더라 이랬다고. 야, 좆도 의미 없고 그냥 좆대로 해. 네가 뭘 하든 좆도 의미 없는 거야. 요게 어쨌든 그 21세기 해석 버전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긍정은 기독교에 더 있죠. 21세기 버전 해석이 잘못했어. 내가 최근에 내가 그 이런 쪽을 실제로 펄수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랑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그 친구도 나랑 비슷해. 뉴욕 NYU 대학 나와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로 일했던 친구예요. 근데 다 뒤로 하고 인도로 이제 이사 가서 나는 불교 그러니까 승려가 되겠다는 아니고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쭉 공부를 하고 했는데 내가 최근에 캐치업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의 패스를 얘기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모든 거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데 얘도 막
뭐 돈도 중요한 애고 자기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란 말이야. 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한테 하는 얘기 나는 나의 모든 거를 포기하는 패스로 가고 있어. 오호. 그러니까 다 기브업을 하고 아멘인데요. 그냥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나는 겨울에 인도가 추우니까 내 여친이랑 발리 가서 에어비앤비 묵을 거를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이게 모두 어떠한 아니 많이 럭셔리한데요? 히포크리시에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니 패딩 구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발리 에어비앤비는 발리에 에어비앤비 가서 2달 동안 나도 못 가고 칠링을 있는데. 하고 예. 겨울방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아니 개부러운데요? 개부럽잖아. 그러니까 예. 이 친구도 나도 이거에 굉장히 씨름하고 어떻게 보면 예. 거기에 마인드 스테이까지 가기 위해서 한 주에 막 12시간을 명상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발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히포크리시가 뭐냐? 그냥 뭐 이제 뭐 히포크리시가 이제 한국어 전문가인 저의 의견으로 왜 이렇게 끄세요? 봤을 때는 위선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선에 쌓여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 네네. 어떻게 보면 텍스트북 완벽,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게 그냥 위선적이고 불완벽한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나마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요즘 기독교랑 좀 플러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아멘. 형제요. 예. 넘어오십시오. 근데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뭐 저의 그 짧은 식견으로 브레이킹 뉴스는 뭐죠? 지금 브레이킹 뉴스 What's the breaking news? 나왔습니다. 틱톡 알고리즘? 아이, 이따 얘기합시다 이거. 왜요? 지금 종교 얘기 재밌는데 뭐 이거 얘기 왜? You're talking about algorithms, and right now they sold, which I didn't know you could license an algorithm. 세그웨이가 있어요. 아, 세가웨이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테크가 예. 아, 종교 얘기 좀 더 합시다 지금. 그러니까 뜨거운데. 종교로 지금 있는 거야. 아, 오케이. 테크가 그 안타이크라이스트가 뭐냐? 적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썰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 회사들 플러스 여기 배후에 있는 그거만은 막아야 돼. 빌리언 애들 있잖아요. 뭐 제프 베조스,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게이츠 형님, 또 누구야? 마이크 형님, 틸? 뭐 피터 틸, 뭐 여기에 이제 뭐 틱톡 CEO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스티븐 호킹스 요분도 악질이에요. 스티븐 호킹은 뭘 잘못한 거죠? 요분도 악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앱스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택 빌리어네어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를 완벽하게 반대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갖고 요거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이제 틱톡 보세요. 틱톡 솔직히 교리 따르는 거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거 뭔 내용인데요? What's this about? Give me a brief summary, bro.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러니까 틱톡의 알고리즘을 오라클이나 이런 회사들이 쓰고 있다. 라이센스를 조인 대초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 So the algorithm can be sold, I think is the lesson here, which is scary.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몇 천억 시간이 쌓여 있는 행동 패턴을 구매하고 판매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에 침투하기 더 쉬워진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그리고 뭐 이거는 내가 막 많이 길게 얘기도 안 할게. 근데 뭐 팔란티어 이제 그 알렉스 카르프 있잖아. 그 사람이랑 뭐 그 페이팔 뒤에 이제 그 팔란티어 뒤에 이제 페이팔 마피아, 뭐 일론 머스크, 뭐 피터 틸 그리고 이제 알렉스 카르프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뭐 더 있겠지.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적 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하. 실제로 이런 과학자들이 책 쓰면서 야 너 예수 믿으면 병신이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뭔 책을 읽으신 아니 거예요? 스티븐 호킹스 이런 거 책 읽어보면은 저도 읽지는 않았어요. 읽은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팩트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스 이런 친구들이 무신론자 스티븐 호킹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 스템 해리스 무신론자 너 예수 믿으면은 병신이야. 그런 애들이랑 디베이트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굉장히 깎아내린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후 그의 스페인어로 된 엘 문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학을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과학은 보다 믿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 뜻이죠 이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난 무신론자다. 근데 이게 근데 이 책으로 더 많이 나와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과학자
좀 과학 디스를 좀 해보자면은 스티븐 호킹 씨도 어쨌든 뭐 과학 뭐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과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사실 팩트가 아니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그런 과학적인 에비던스, 과학적인 리즈닝이라는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담겨 있는 특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에비던스 베이스 어프로치가 이게 그래요. 그래서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스티븐 호킹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자가 저렇게 생각해야지. 과학자도 필요해. 아 진짜로. 아니 그래. 근데 팩트 이제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리스도가 있잖아. 예. 그리고 뭐 아담 그 하는 그 스네이크가 있잖아. 예, 적 예, 그리스도가 있잖아. 예. 데몬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예수도 악마랑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아니 나도 정확히는 몰라. 협력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야. 예수도 악이 없다고 하지 않아. 코업을 하고 있다. 악이 없다고 하지 않아. 아하. 악이 있다고 해. 아니 근데 있다고 하는 거랑 협력 관계, 협력 업체인 거랑은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협력은 좀 내가 이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 협력이라기보다 서로의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아 내가 여기 굿이고 어우 더워. 예, 내가 배시야.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라이트랑 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악이 없으면은 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양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적 그리스도 예. 요런 피규어들이 이제 택 빌리어네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이런 함정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점 지금 좀 시청자분들한테 어필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니 예,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웃긴 어우, 게 더워. 되게 웃긴 게 그 내가 생각하기에 막 그런 흑인 래퍼들 막 멕시코드로 아니면은 막 뭐 또 누구 있어 막 뭐 그 누구냐 그 덴젤 워싱턴 네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put God first Amen.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쵸. 흑인 친구들이 막 네네. put God first 뭐 그리고 your family seco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저런 뭐 샘 알트만 put God first 나옵니까? 안 나오지. put tech first예요. 그러니까 예? 데이터 퍼스트야 이 사람들. 네, 데이터 퍼스트예요. 인간보다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AI가 더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 심지어 피터 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막 뭐 이제 곧 있으면 인류는 없어져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피터 티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하, 안티크라이스다. 이 사람들은 AI가 인간보다 낫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오퍼레이트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리플레이스 될 거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철학인 것 같아. 나의 개인적인 느낌상. 예. 특히 피터 티엘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큰 피규어야. 아하. 피터 티엘 뭐 인터뷰하는 거 나오고 보면은 가관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김범수 선배님이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조금 더 연장돼서 이어서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플러스 또 다른 그 어떠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좀 양치기 당하고 어떻게 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거는 지금 21세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기후입니다. 기후다. 네, 기후 변화가 또 갑자기? 굉장히 크게 커졌어요. 아니 음모론 전문가 맞네요. 이거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네요. 근데 기후 변화 저는 실제로 기후 변화에서 5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도 프로젝트 투자도 많이 하고 예. 또 실제로 이런 임팩트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다양한 그런 이산화탄소를 뭐 이제 없애는 뭐 그런 클라이밋 프렌들리한 클라이밋 텍이라고 해 그걸. 그거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요거 팟캐스트 근데 제목 나온 것 같아. 모든 미국 대통령은 가족 관계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나중에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호 작가랑 조 대표가 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또 상봉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화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그 이야기도 브리프하게 연장전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